이제 야외 사육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좀 경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 만들게 했는데 밖에 정말 열악한 주택가인데 거기에 이렇게 사자 이런 동물들을 그냥 밖에다가 진짜로? 네, 과연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사자랑 그런 맹수들이 그런 식으로 관리되는 걸 알긴 알까? 그런 호랑이 이런 거 써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 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네, 사내 수공업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뉴스에서 다루지 못한 취재 뒷얘기를 해드리고요.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다 찾아 읽고 답을 해드리거나 담당 기자한테 대신 따져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 대댓글러 KBS 10년차 김기아 기자입니다. 오늘도 인터넷으로 또는 라디오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에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도 계시고 네. 이거 계시면은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얘네 재밌네, 괜찮네, 잘하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서 우리 방송계의 우리 이다나 우리 해적 방송이 계속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 시작 전에 우리 기자님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홍 기자부터. 네, 여러분들의 따끔한 질책을 받고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어. 9년차 법조 기자 홍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그냥 힘내세요. 내 생각에 아니 그때 해명을 하지 말걸 그랬어. 왜냐면 해명 방송을 보고 알았다는 분들이 더 많아. 아,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찾아본 사람들. 그 기사에 대해서. 그 기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이번 화 같은 경우에 홍성희 기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폭발했어요. 근데 네. 감사합니다. 관심이라고 그 생각합니다. 관심, 네. 따뜻한 관심이 많았는데 네. 어떻게 보시면서 어땠어요? 뭐 제 의도에 대해서도 몇 분들이 막 이렇게 문제 삼으세요. 특감반 보도가 연결지어서. 맞아요. 예. 공교롭게 또 그렇게 이상하다. 얘 이상하다. 근데 제가 그 옛날에 문창극 말이 좀 길어지는데 제가 그 떨려서? 문창극 그 송리 후보자 관련 고발 보도 했을 때 네. 그 의도가 뭐냐? 보수 진영에서 제기했던 그런 그 정권을 뭐 넘어뜨리는 게 아니냐? 결국 검찰에 가서도 같은 질문을 받았고요. 명예훼손으로 고발됐을 때 좀 기시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뭐 의도는 제가 부존재를 입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없는 걸 없는 입증할 의도를 입증할 수 없는 거니까 다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소통하다 보면 언젠간 또 제 진정성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쭉 드려서 저도 이제 홍성희 기자 관련해서 댓글을 다는데 그냥 홍성희 기자를 앞으로 보도 그리고 방송으로 지켜봐 달라. 앞으로 지켜봐 달라.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또 다른 분들은 또 그런 사법부의 입장은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약간 잘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작정 비판을 하는 것보다는 알고 까는 게 알고 까야 이게 제대로 깔 수 있지 않습니까? 논파를 하려면 상대의 방어 논리를 알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했다. 그런 분도 계셨어요. 네, 하나! 봤습니다. 딱 하나. 하나이시고 역량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좀 더 논리적으로 탄탄한 근거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족했던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네. 뭐 저희 다 부족하니까요. 네. 그냥 그렇게 아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다 부족한 기자들이니까 예.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자, 오규정 기자. 네, 두 개 안녕하세요. 목소리 미녀, 얼굴은 더 미녀. KBS 경제부 8년차 오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머리를 묶었네요. 스타일이. 아니 누가 유튜브 저희 방송에 댓글로 오규정 기자 머리나 묶고 나오라고. 이게 그래서 그래 좀 약간 한 줄. 네, 다른 방송 내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그 이런 방금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오규정 기자 머리 묶어라 해서. 그렇습니다. 네, 머리. 저희 이렇게 일단 하라면 일단 하고 보는 일단 한번 하고 조용히 보는 머리 묶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강병수 기자 자기 소개. 네, 저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합니다. 보도본부 4년차 공식 노예 영등포 요정 강병수입니다.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선배들이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잠깐만. 그렇구나. 잠깐만 나간다. 갖고 와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살릴 테니까 갖고 와.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라디오 네. 방송이 나갔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오케이 들으니까 어땠어요? 그때 추석 때 연휴에 네. 저희 신랑이랑 같이 들으면서 그때 술 좀 많이 돼가지고 술 많이 돼 있잖아. 시간에. 그래서 신랑이 남겼죠. 뭐라고? 댓글을.
뭐라고? 너무 훌륭한 방송이라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도 좀 술이 좀 취한 것 같은데 추석이 아니고 설이었습니다. 설. 지금 제가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아직 안 깬 것 같아요. 저희 KBS 라디오 네. 콩에 이제 올라오잖아요. 거기 댓글이 많이 거기도 또 실렸어요. 네. GUDRLWKD님. 그분이에요. 남편이었어. 근데 여기는 남편 아닌 것처럼 썼어. 우와 진짜 라디오로 나오네요. 더 많은 채널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할 콘텐츠입니다. 이렇게 야 이거 뭐야? 우리 이거 뭐 설렜잖아. 아니 그건 본인이 느껴서 그렇게 단 거니까. 시킨 거 아니죠? 네, 팬이에요. 팬으로 저희- 써서 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도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몇 분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를 해주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럼 우리 첫 번째 순서로 우리 기르기 팜들기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기사는 유사동물원 체험형 동물 카페 확산 학대 온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에 또 연휴 기간인데도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댓글들에 응답을 하기 위해서 이 분야를 굉장히 꾸준히 취재를 해온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KBS 보도본부 보도국 사회부의 윤보미 기자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KBS에도 봄이 왔나 봄. 안녕하세요. 사회부 기획팀 막내 5년차 기자 윤보미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나는 어떤 기자다, 나 이런 거 보도했던 기자다 혹시 소개해 줄 게 있나요? 저요? 예. 저는 입사하고 경찰 기자를 오래 했고요. 경찰 출입하는 기자를 오래 했고. 몇 년 했죠 경찰만 지금?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국제부에 있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경찰 출입만 했으니까 한 4년. 주로 사건 사고 취재를 주로 해왔고 그리고 국제부 출입을 잠깐 했던. 네. 그리고 최근에는 난민 문제나 뭐 그 이외 성평등 문제나 외국인 네. 노동자 문제 그래서 주로 악플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네요. 기자입니다. 그 평소에 그 댓글 같은 거 많이 보세요? 저는 전혀 안 봐요. 왜냐면 안 본 지 오래됐는데 1년차 때는 이제 신기해서 많이 봤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 아까 말씀드린 거를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로 다 악플이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아파서 안 보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딱 진짜로 그 논리가 되게 첨예하게 이게 네, 싸우는 맞아요. 그런 분야를 딱 맡았네요, 진짜로 계속.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취재하게 된 리포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 먼저 우리 윤보미 기자의 짧은 리포트, 1분 리포트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물원뿐 아니라 요즘은 체험형 동물 카페 등 동물 복지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윤보미 기자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왈라비와 북미산 라쿤 그리고 코아티까지 서식지와 종이 전혀 다른 동물들이 실내에 한데 모여 있습니다. 체험형 동물원 같지만 대부분 업종을 확인해보면 일반 음식점입니다. 10종류, 50마리 미만의 동물만 전시하면 동물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등록된 동물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육시설 기준이 없다 보니 사육 환경이 열악해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동물복지는 뒷전인 유사동물원이 넘쳐나는 이유입니다. 동물보호 선진국에선 허가제나 면허제로 운영합니다. 동물원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통과한 곳만 허가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동물원 시설은 최대한 서식지에 가깝게 바꾸고 사람과 격리하고 있습니다. 코끼리같이 활동 반경이 커서 감금만으로도 학대가 되는 동물은 아예 전시하지 않기도 합니다. 코스타리카는 2013년 세계 최초로 동물원 전면 폐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 네. 이런 기사인데 자, 궁금한 게 왜 어떻게 해서 이거를 취재를 하게 됐어요? 동물도 사실 별로 잘 안 다루는 주제 중에 좀 하나였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그 오키나와에 휴가를 갔었는데 거기에 추라우미 수족관이라고 엄청 유명한 수족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진짜 제 한 팔 너비만한 조그만한 곳에 거북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수족관이 좀 특별했던 거는 딱 건물만 나가면 바로 완전 대양이 있거든요. 큰 바다가 펼쳐지는데 너무 문득 저도 원래 동물원이랑 수족관 좋아했는데 약간 너무 이게 불쌍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앞에 좀 큰 바다를 냅두고. 네,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원래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영등포 요정처럼 원래 강남 요정이었다가 이게 다 사건팀은 평화를 바라는 말 요정이에요. 맞아요. 사건팀 요정이 몇 명이야? KBS 요정이 많이 살아. 강남 요정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좀 긴 취재 그리고 좀 이런 발생과 관련이 없는 취재를 할 수 있는 기획팀으로 옮겨가지고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하다가 부장이 또 마침
동물원 요즘에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해보면 어떠냐 아이디어를 줘서 좋습니다 하고 선생님 시작했습니다. 방점은 맨 뒤에 있지 않나? 앞에 아무리 무슨 거북이고 나발이고. 네. 부장이 하나에서 네, 했다. 저희 부장이 결론은 야 앞으로 뒤에 동물원 있지 해 연휴에 아이템 없으니까 동물원 해 뭐 이런 그렇습니다. 깔끔하네 그게. 뭐 오키나와 뭐씨 몰라 뭐야?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는. 그런가요? 있는 그대로. 그럼 있는 그대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댓글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강병수 읽어주세요. 네, 다음에서 디모님이 동물원 폐지하자 아무 죄도 없는데 무기징역이라니. 그러니까 케이지에 갇혀서 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그러네요.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거 시인 같아. 그러네요. 표현이 진짜. 시인 같아. 시인 같다. 아무 죄도 없는데 무기징역이라니. 자 보니까 강병수 기자 최근에 이 명언에 꽂혀가지고 네. 멋있지 않아요? 병원 제조기. 어? 아무 죄도 없는데 무기징역이래. 무기징역이라니. 너무 멋있는데? 나중에 외워놨다가 써먹어요. 그래야겠다. 네. 동물원 평소에 많이 가나요? 이렇게 주말 표정을 나들이. 이렇게 맞아. 뉴스로 만들어 와라 하면 아, 보통 그러네. 동물원 맨날 가고 맞아요. 하는데 주말 풍경 찍을 때. 그러니까요. 바글바글 하더라고. 가면도 사람 많아요 또. 그렇죠. 네, 엠팍의 트라부세님이 동물원 동물들의 경우 일정 시간 관객에게 노출되면 휴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관객들 중 일부는 동물원 찾아갔는데 특정 동물이 안 보이면 바로 민원을 때린다고. 그럼 동물원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동물들을 밖으로 내몬다나. 이렇게. 이런 일도 있나요? 더 심각한 곳도 많아요. 왜냐면 애초에 이제 동물들이 전시 공간 외에 따로 휴식 공간이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런 게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동물원들이 더 많아서 그냥 계속 전시 공간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리포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좁은 공간에 있어가지고 숨을래야 사실 숨을 수도 없어서 그런 데도 많고 실제로 이런 일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동물원 찾아가는 동물은 안 보이고 또 막 안 움직이고 막 숨어 있고 이러면은 항의가 많이 들어온다거나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런 민원은 좀 안 넣으면 안 되나? 좀 그러게. 좀 아쉬울 수 있겠죠. 이게 애들 데리고 이제 갔는데 애가 기대하고 왔는데. 엄마 호랑이 어디 있어? 근데 안 보이고 막 이러면 좀 답답할 수도 있고. 좀 근데 그런 민원은 조금 저도 추라우미 수족관 저 고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추라우미 수족관을 갔어요. 고래상어를 보러. 거기에 되게 큰 메인 그 전시 어항이 있는데 거기에 고래상어가 6마리인가가 있어요. 근데 고래상어 6마리가 거기 살기는 좁아요, 되게. 거기서 하면 엄청 큰 애들 아니야? 네, 입, 엄청 입, 큰 입, 애들. 입, 네, 입. 네, 네. 그래서 좀 그리고 보면서도 신비롭긴 한데 불쾌하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동물원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한번 나중에 이거 읽어보시면 좋을 동물원의 동물원의 탄생. 탄생이라고. 근데 이게 되게 동물원이라는 건 되게 오래됐어요. 옛날에 막 왕족들이 우리나라에도 되게 옛날부터 있었대요. 왕족 시대부터 약간 자기 부를 과시하는 아니면 수집하는 그런 동물원. 그리고 이제 자기랑 자기 이제 주변 지인들만 이렇게 보고 이런 것에서 동물원이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대중한테 개방하는 이런 동물원도 이제 근대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도 우리 안에는 어떤 거죠? 그렇죠. 윤모미 기자 2-3 다음에 이분 읽어주세요. 다음에 껍빛단리 분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동물원을 없애던가 동물원도 개혁이 필요하다. 사육장을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 각 동물이 살던 환경에 맞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줘야 함. 그 윤모미 기자 리포트 보니까 애들이 막 같은 자리 막 돌아다니는데 바닥이 콘크리트고. 맞아요. 이게 최근에는 실내 동물원 이런 게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동물원 몇 개나 있어요? 84곳이 이제 동물원으로 등록돼 있고 수족관은 23곳. 근데 이제 뭐 보도 보면 아시겠지만 뭐 아쿠아리움이라고 써놓고도 맹수도 전시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실내 동물원도 사실 엄청 많아서 실내 동물원은 뭐 아시겠지만 흙을 이렇게 제대로 조성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바닥, 시멘트 바닥에서 다 동물들이 살고 있죠. 근데 걔네는 발톱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네. 발톱도 있고 또 대부분 동물들이 이렇게 흙을 파거나 이런 습성을 가진 동물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걸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많고. 콘크리트에다가 막 애들 손 막 이렇게 하는 그쵸. 그 영상도 그러니까요. 있던데. 그리고 호랑이나 이런 고양이과는 웅덩이 같은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이제 전혀 거의 기능을 못하는 수준인 거죠. 실내에다 만들어 놓다 보니. 거기서 막 보이는 행동이 정형 행동? 네, 맞아요. 저게 의미 없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걸 정형 행동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스트레스가 심하면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동물원 조사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동물이 모든 동물원의 대부분의 동물이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환경이 좋지 않은 동물원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애들한테 무슨 뭐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애매한데 저희 동물원 수족관 법이라고 그것도 되게 최근에 몇 년 전에 만들어진 동물원법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서식 환경에 대한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생물 종의 특성에 맞는 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게 선언적인 조항만 있어서 뭐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아직은 좀 미비한 상황이고 흙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나무는 네, 얼마나 그런 게 어떻게 있어야 없죠. 되고 그래가지고, 물은 어떻게 있어야 되는 게 네. 없구나. 그래서 이제 막 동물 보호 단체 사람들은 되게 가훈 같은 조항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실효성이 지키면 별로 없는 좋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지키지 않아도 뭐 처벌 동물원법도 처벌 조항이 있긴 있는데 동물원법에도 뭐 학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아주 정말 누가 봐도 막 이렇게 상해를 입히고 이러는 거는 처벌을 하게 돼 있는데 뭐 서식 환경 같은 경우에 당연히 기준이 없으니까 뭐 이거를 어디까지를 좋은 환경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고 네. 다만 이제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동물들은 네. 다른 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 사육 면적 최소 면적은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사실 턱없이 좁은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그 열악한 동물원들 보면 사실 이게 80개가 이제 뭐 84개가 네. 이제 동물원 등록이 돼 있다고 하지만은 뭐 무슨 동물 카페 맞아요. 그런 이런 건 다 데는 뭐 등록 안 해도 되거든요. 이런 데까지 합치면 몇 군데인지 지금 뭐 네, 이게 추산이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동물 보면은 자유업이 막 편의점 이런 게 자유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 음식점 막 이렇게 등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동물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사 동물원 그런 게 몇 개나 되는지 거기서 키우는 동물들이 몇 마리나 되는지는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라고. 아직도 이게 고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실태는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네요. 그러면 더 심한 경우가 많을 수 있는 거네요. 아, 그럼요. 왜냐면 저희가 사실 취재 기간이 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취재를 못 갔어요. 근데 주말에만 여는 곳도 많아요. 어떤 일부 동물원들은. 근데 되게 열악한 곳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걸 잡으려고 해봤는데 사실 실상은 이제 방송에 나온 것보다는 사실 더 심각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우리 다음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네이버 카페 그리하였다님께서 예전 공연 관계자분들께 들었는데 새들하고 하는 공연은 이 새들이 하루 공연하면은 하루를 쉬어야 될 정도로 이동만으로 스트레스가 엄청난다고 하더라고요. 새들이랑 하는 공연? 그러니까 이런 뭐 공연 같은 거 많이 없앴죠. 요즘에 많이 없었죠. 그쵸. 제가 예전에 이게 서울대공원 출입을 했어요. 아, 진짜요? 저는 서울시청 뭘 출입했기 하면, 때문에 시청 출입. 서울시청 그래. 출입인데 서울대공원이 서울시청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돌고래 쇼를 이제 음. 문 닫은 거예요. 돌고래 쇼를 안 해. 네. 그런데 거기 돌고래 쇼를 하던 그 돌고래가 2마리 있었어요. 여기 3마리 있는데 그 중에 2마리 금등이하고 대포라는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가 이제 제주도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놓아준다는 거지 그냥 방사한다는 방사한다는 거죠. 거지. 그게 이제 그 취재를 이제 저보고 이제 하라고 그 나가는 훈련 같은 거 이제 사냥 훈련 이런 걸 하라는 건데 그 주제는 뭐였냐면 돌고래들한테 이렇게 쇼 시키고 이러는 게 학대다. 네.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애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네. 왜 돌고래를 괴롭혀 이렇게 하냐. 그래서 제가 그 돌고래 쇼를 보러 갔는데 돌고래들이 너무 즐겁게 막 뛰는 거야. 돌고래들은 내가 봤을 때는 선배가 즐거운 거 아니에요? 아니 보니까 막 점프하고 그리고 애들도 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네. 애들도 막 돌고래랑 사진 찍고 그리고 걔네가 쇼를 마치고 자기들 알아서 그 숙소로 가는데 숙소가 훨씬 더 커요. 네. 더 큰 수조 큰 수조인데 거기 이제 조련사님이랑 같이 이제 생선 같은 거 먹고 이러는데 너무 친해 조련사랑 너무 친하고 조련사님은 막 얘는 내가 자식 같은 애들이다. 그래서 막 뭐 쓰다듬고 이러는데 내가 막 오히려 이 둘을 아, 근데 돌고래는 또 특별히 감금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왜요? 이게 저도 그 최재천 교수님인가요? 네. 유명하신 분 맞아요. 있잖아요. 그분이 쓴 글을 이제 이번에 취재하면서 읽어봤는데 이제 동물원 자체를 지금 당장 없애긴 어려우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특정 종은 최소한 전시하지 말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고래예요. 그래서 활동 반경이 너무 넓어가지고 맞아요. 감금만으로도 학대가 되기 쉬운 동물들이 있는데 뭐 돌고래, 코끼리
북극곰 이런 애들은 이제 다른 동물원에서 아예 전시 포기 선언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그리고 이제 막 음파로 대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 그래서 했어요. 이제 수조에 갇혀 있으면 계속 우리가 이명 현상이 들리는 것처럼 돌고래도 그런 고통을 자기 겪는데요. 목소리를 자기가 듣는 네, 그런 거군요. 계속 이렇게 들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 예. 다시 사죄해야겠네요. 네. 혼자 즐거웠던 것으로. 네.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수입처의 논리에도 우리가 매몰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네. 자, 태세 전환 빨랐고요. 네, 이동동물원 얘기 잠깐 하고. 네 이동물원 네. 얘기요. 이게 왜냐면 이동 얘기가 나오니까 전 이번에 취재하면서 이동동물원 있는 줄을 저 처음 사실 들어봤어요. 처음 처음 알았어요.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 동물원에서 이제 이동동물원만 영업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동물을 어디다 보관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희가 등록된 주소로 막 찾아가면 그냥 일반 가정집으로 돼 있으니까 이 동물은 도대체 어디다 보관하지 잘 진짜 모르는 좀 데도 많고. 궁금하네. 추가 취재를. 네, 추가 취재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동물들을 이렇게 뭐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문화센터 같은 데서 동물들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막 이동할 때는 아크릴 상자 뭐 이런 데다가 그냥 넣어가지고 막 마트 카트에다가 움직이고 차에다 그냥 막 싣고 다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물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동물이 사실 이동하는 중에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 이동도 하고 만짐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동물들 보면은 다 다른 종이 한꺼번에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찍힌 사진들 보면 막 원숭이랑 뱀이 같이 있어서 원숭이가 무서워서 막 뱀을 피하는 그런 사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동물원이 되게 사각지대에 있는 건데 얘네들이 어떻게 길러지는지도 모르고 해외에도 이 이동동물원을 되게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게 정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 약간 극성인 부모들이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만약에 생일이다 그러면은 그 이동동물원 그러니까 모바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뭐 주 comes to you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부르면 출장식으로 해서 와요. 그럼 생일 파티가 막 벌어지고 있으면 한켠에 아이들이 막 뱀이랑 만질 수 있게. 만지고 막 이구아나랑 놀고 막 이런 걸 하더라고. 근데 거기는 그 이동식 동물원도 그 면허를 주게 돼 있고, 그래요? 네, 면허를 주게 돼 있고. 우리 그런 거 없죠. 저희는 일단 동물원 자체가 면허나 허가제가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등록제여가지고 그냥 네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또 특정 기간이 지나면 그 면허를 또 갱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 면허를 그 갱신을 하거나 아니면 면허를 취득하려면 또 돈을 일정 금액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허술하거나 열악한 그런 그 사육 환경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게 되긴 하더라고요. 약간 고민도 되긴 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동물원이란 방법 말고 다른 방식으로 동물에 대한 이해나 친밀감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또 들긴 하는데 아니 근데 사실은. 산으로 들로 가면 되지 않나요? 산으로 들어가면 대박 원숭이 갑자기 조선시대야 무슨. 갇히지 않고 약간 방사해서 만날 수 있는 동물이 있으면 외국의 뭐 사파리나 이런 것처럼 조금 좋은 사육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 교육도 챙길 수 있고 동물권도 챙길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멘트 제가 또 영화 대사를 자꾸 생각이 나는데 네. 사리의 추억에서 네. 이런 대사가 있죠. 네. 미국은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거든.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거든. 맞아.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거든. 진짜 연기 혼을 그냥 매주 불태운다 진짜. 이게 사파리가 되는데 그냥 조금 달라요. 근데 네. 생각해보면 대부분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책에서 호랑이라는 걸 봤다가 우리가 진짜 눈앞에서 호랑이라는 거를 처음 보는 거는 동물원에서인 경우가 거의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지. 그거밖에 없고 실제로 내가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진짜 어떤 대안이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특히 이제 막 체험형 동물원 이런 것들도 애들한테 계속 만지게 시키는데 동물을 꼭 만져야만 이게 학습이 되는지. 그래서 또 다른 동물원 사례를 보면 샌프란시스코 동물원 이런 데 가면은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라 죽은 거북이의 등딱지를 이렇게 만지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막 떨어져 있는 양털을 모아서 이런 털을 만지게 한다던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물을 만지는 건 되게 엄격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되게 고민을 해봐야 당연하다고 될 것 같아요. 생각한 논리도 되게 학습된 논리일 수도 있는 학습된 거네요. 논리일 수 있는 거죠. 가면 확실히 신기하긴 해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막 있는 거예요. 코끼리가 실제로 엄청 큰 코끼리가 있으면 우와 코끼리 뭐 사실 애들 같은 경우에도 어른들도 보면 뭐 신기하다는 사람도 있긴 있고. 사실 저희
삭막한 서초동 대검에도 네. 토끼 2마리가 살아요. 아 진짜요? 네. 왜요? 갑자기. 그 대검 찰청 앞에 잔디밭이 있는데 토끼가 가끔 왔다 갔다 네. 해요. 누가 키우는 거예요? 뒤에 그 서리풀 공원이라고 있거든요. 조금 그래도 약간 완만한 산이랑이 그렇지만 동산이 있는데 거기서 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6인지는. 근데 야생 2마리 토끼가 정도 있나? 있고 서울에? 생토끼? 네. 음. 그냥 그냥 걔야말로 정말 자유롭게 아 검찰청을 저도 마음대로 못 다니는 검찰 청사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토끼가요? 네, 순수하게 자유롭게 검찰 쓰고 있죠. 청사를? 네. 아 청사 들어가진 않죠. 토끼가 마을을 돌거나 그러진 않겠지. 똑똑 이런 다음에 정말 비동물원의 어떤 그러니까 좋네요. 그런 좋은 거는. 모습 모델. 네. 저는 동물을 그냥 예전에 퀴즈 타면 신비의 세계에서 그쵸. 네. 그러니까 손범수. 손범수, 아저씨. 손범수에 우와 그거기서 받고 동물원은 거의 안 갔어요. 동물원을 가서 내가 더 동물을 사랑하게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동물원이라기보다 동물을 어쨌거나 실제로 보고 우리가 무슨 연예인을 뭐 실제로 봐야만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네. 연예인 그러네요. 내가 좋아하는 거지. 본 적이 없어 실제로 한 번도. 근데 네. 우리 이런 보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 홍성희 기자 읽어주세요. 네, 김준님이 거짓말 작작 좀 합시다. 어느 나라가 규제를 강화하나요? 코스타리카 동물원은 동물복지단체에서 운영하다가 닫자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나라가 무슨 비웃거리가 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어느 나라가 규제를 강화하나요? 다 규제를 강화하는데 제가 이 댓글을 보기 전에 사실 오늘 출고한 그 디지털 기사 그걸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리포트를 만들다 보니까 그걸 줄여가지고 많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그래가지고 못 넣은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디지털 기사에 썼는데 소개해드리자면 인도는 인도 같은 경우에도 동물원 사정이 엄청 열악했대요. 되게 네, 열악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1980년대에 들어서 동물원을 이렇게 관리하는 법이랑 정부 기구를 아예 만들었다고 해서 이 기구에서 모든 동물원을 관리하면서 기준 이하인 동물원 수백 개를 그냥 폐쇄해버리고 남은 동물원들은 어떤 동물이라는 어떤 생명 보전기관 이런 걸로 탈바꿈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구 선진국만 사실 이렇게 좋은 동물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좀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알렸으면 좋겠어서 이런 사례 선진국들은 들었고 뭐 뉴질랜드나 미국 그리고 유럽 연합 이런 나라들은 아무래도 그런 동물권에 대한 고민을 좀 오랫동안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동물원 아까 말했지만 허가제나 면허제로 운영해요. 그래서 꼭 이동 동물원뿐만 아니라 동물원을 열려면 어떤 그 나라에서 정한 심사 기준을 다 통과해야 되고 또 심사하는 사람들이 검사관이라고 해서 뭐 검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지금 충족하고 있는지 계속 체크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등록제여가지고 근데 이렇게 그 동물원 관리가 개판이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도 피해가는 게 있나요? 일반 사람들한테 우리들한테. 아까 그런 어떤 아이들 교육 목적 얘기하셨을 때 그 동물복지 단체 대표의 말은 아이들이 이제 동물 체험을 한 다음에 집에 와서 아파도 네. 왜 아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동물 체험 때문에 아플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한다는 거죠. 사실 네. 거기서 균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장균이 대표적으로 동물원에서 그러니까 종강 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데 동물원에서 대장균에 감염돼 가지고 그 병에 걸리는 케이스가 꽤 보고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상도 못 하는 거죠, 사람들은 사실. 그리고 이동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그 마트에서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대형 마트의 그 문화센터. 네. 이동할 때 보면 다 카트 이런 데다가 그냥 동물 싣고 다녀요. 근데 동물들이 어떤 그런 긴장 상태가 되면 배설을 되게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럼 사실 그 배설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카트라든지 뭐 이런데 다 이렇게 다녀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네. 사실 우리는 모르고 그 카트 또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사실 네. 되게 그러니까 꼭 네, 직접적으로 되게- 터치를 하지 않아도 뭐 흡입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공기 중으로도 맞아요. 충분히 그 감염될 수 있다고 동물들이 그러더라고요.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이렇다는 거는 사실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별로 썩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뭐 잠깐만 이런 들어도 화가 났는데.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대요. 이제 이런 좀 열악한 동물원이 많다 보니까 한 번은 이제 실내 동물원에다가 네. 이제 야외 사육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좀 경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 만들게 했는데 밖에 정말 열악한 주택가인데 거기에 이렇게 사자 이런 동물들을 그냥 밖에다가 진짜로? 네. 근데 이제 그런 동물원은 뭐 에버랜드나 이런 데랑은 다르게 사실 상주하는 경비원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주말에만 여는 데도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과연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사자랑 그런 맹수들이 그런 식으로 관리되는 걸 알긴 알까? 이동동물원 견적서를 보면은 뭐 그런 조그마한 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런 호랑이 이런 거 써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센터에 호랑이가 막 네, 그래서 그런 맹수들이 써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 사실 갑자기 길에서 그런 동물들을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제대로 관리가 안 그거 안 됐으니까. 섬뜩하다. 뭐 우리 동네 뭐 저기 당산동에 호랑이가 당산동에 네. 갑자기 호랑이 당산역에 키울 막- 수 있잖아. 네, 그 사자가 밖에 사는 그 동물원은 경기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산과 산을 넘어 지금 보신 분들 네, 경기권 금방 사진 넘을 거 아니에요. 계시면 네,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댓글 우리 윤보미 기자가 본인이 네이버에 JKM2님 거 읽으세요. 방송국 놈들아 뱀만 보면 목에 걸고 이것도 읽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저희 방송 알고 있습니다. 뱀만 보면 목에 걸고 지를 좀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방송국에서 뱀만 보면 목에 걸고 지랄을 거의 하니까 습관처럼 걸어요. 뱀을 일단 걸어. 네. 근데 왜 거는지 모르겠어요. 걸어본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나 걸어본 적 있다. 아 진짜요? 아니 사람들 대부분 그리고 막 애들 보면 막 싫어하잖아요 표정이. 근데 꼭 엄마들이 야 걸어봐 이렇게 그러니까 한다는 맞아. 거예요. 꼭 애들은 다 무서워하는데 이런 이동동물원에서도 뱀 걸고 사진 찍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인스타에 올리려면 근데 꼭 그게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그러게요. 뱀을 꼭 목에 걸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뱀도 싫고 나도 싫은데 왜 서로 굳이 접촉을 목에 해야 걸어야 되는지. 왜 목에 걸어야 하는지. 근데 이거 방송국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방송국에서도 굉장히 크죠.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 뭐 꼭 그런 하잖아요. 그런 포도 너무 많지 뭐. 뭐 한둘이 아니지. 자, 우리 다음 댓글도 읽어주세요. 네, 네이버의 VKSX님이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뉴스 내용은 좋다. 하지만 저런 걸 조장하는 가장 큰 원흉이 바로 KBS 같은 방송사 아닌가. 연예인들이 자기 애기들 데리고 나오는 프로그램만 봐도 돌고래 체험에 오늘자 방송에는 태국 코끼리 시설 갔는데 조련사가 보란듯이 허리춤에 부르크, 쇠갈고리 차고 있더만. 그런데 뉴스에서는 까고 예능에선 그런 걸 광고하고 두 얼굴의 KBS. 그렇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거를. 정말. 근데 뭐 뉴스에서도 사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동물원 홍보에 가까운 방송도 진짜 많이 하고. 그렇죠. 사실 저도 저도 했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서울대공원 여름이면 출발 여름, 겨울이면 겨울, 저- 뭐 저도 겨울나기, 어린이날에 여름나기, 어린이날. 어린이날에. 네. 서울대공원 가가지고 아, 맞습니다. 그 맹수 호랑이 있는 그 사육장 앞에서 이제 어떤 내용으로 생중계를 했어요? 했죠. 어떤 내용? 아, 생중계요? 생중계.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네, 서울대공원 개장까지는 아직 3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 대공원 동물원에 사는 3천여 마리의 동물들이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곳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오늘 하루 3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이곳을 찾아 동물 옷을 입고 동물들과 사진을 찍고 커다란 공룡 알 모형을 불리며 경주를 펼칠 예정입니다. 어린이 고객에 한해 입장료도 면제됩니다. 오늘부터 나흘간의 어서 오세요 한 거네. 네. 원유, 어린이날을 원유, 맞아서 원유, 여러 가지 원유, 이벤트가 안 준비되어 했어? 있습니다. 홍성이는 그런 거 한 적 있어? 없는 것 같아요. 없어? 네. 동물원 전 많이 했어요, 사실. 어떤 거였어요? 뭐 여름나기 이래가지고 뭐 얼음 먹이 이렇게 먹고. 그렇죠. 동물들의 코끼리들이 막 여름나기 물 막 뿌리고. 이런 얼음 뭐 이런 던져주고 거. 항상 그다음에 나오고. 어린이날에 뭐 무슨 아기 코끼리 탄생 행사 이런 거 하고. 근데 그런 거 가면 사실 저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바로 옆에서 그 시위하는 분이 조그맣게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거기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이 코끼리에게 이런 상태다. 이 코끼리는 이 정도의 면적에 갇혀 있는 거다 했는데 사실 너무 즐거운 날인데 그걸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외면하고 그냥 했던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그런 거 많이 했으니까 우리 네. 잠깐 그럼 우리 셋만 네. 잠깐 반성 시간을 저도 한 것 같아 생각해보면. 동물원 투어도 하고 밤에는 캠핑도 하는 동물원 캠프 어떠신가요? 홍성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동물원에서 보내는 여름밤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그러니까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다 같이 우리 서로 보고 우리 네. 반성의 시간을 아, 함께 어떻게 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요? 우리 앞으로 그러면 주말 스케치 뭐 하나 이제? 아니 주말 근데 스케치 방송국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저희 왜 그 미디어 저기 언론학 할 때 배우는 게 3B라고 배우지 않나요? 베이비 뷰티 네. 비스트? 네, 베이비 뷰티 비스트라 그래서 애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예쁜 여자 나오는 거, 그리고 그 동물 나오는 거
화면이 나오면 시청률이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화면에 많이 노출시키는 맞아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 아이템도 시청률이 높았대요. 그러니까 꼭 좋은 내용이 아니어도 동물 아이템을 하는 거. 일단 나오면. 아니 일단 말라비가 나오면 너무 비싼 얼마나 거야. 비싼 거야, 진짜. 애가 막 가장 큰 원흉이 우리도 진짜 일조했다는 거. 방송쟁이들 할 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앞으로 이런 걸 좀 지양하죠. 우리 이런 거 혹시 뭐 누가 총을 쏴서 뭐 동물원 뭐 하라고 해도 좀 다른 거를 좀 알아보고 뭐 무슨 뭐 국화 대잔치 이런 거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걸 좀 하든지. 꽃은 괜찮아요? 꽃 전시. 꽃까지 해도 되지 않을까? 나비는 괜찮아요? 나비? 나비는 좀 애매하다. 제가 한평 나비 축제 한 적 있어가지고 옛날에. 답이. 저도 다들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 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우리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로고 듣고 간식 먹고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